한국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은영 소장은 어떤 숫자부터 들고 오셨어요? 저는 51% 갖고 왔는데요. 과반이네요. 딱 네. 51%? 네. 뭐죠? 이게 지금 그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받으면 어디에 쓰겠냐라는 질문을 한 조사가 있었어요. 네. 그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에서 4월 28일 날 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 51%가 식료품비를 식료품비를 사겠다. 식료품? 예, 결국 네. 그냥 장을 보겠다라는 예.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장을 보는 건 거의 마트나 이제 시장에 가서 보는 건데, 너무 좀 사용하는 용도가 좀 제한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51%가 식료품. 예. 그 다음은요? 공과금 납부가 13.5%, 문화생활비 7.8%, 의약품 구입 6.5%, 교육비 4.7% 순이고요. 연령별로 보면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때요? 대체로 1위는 다 이제 식료품비인데 20대는 2위가 문화생활비, 30대는 공과금 납부, 40대는 교육비, 50대는 공과금 납부. 그래서 30대, 50대가 공과금 납부를 하겠다는 의견이 좀 이쪽 세대가 돈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저희도 이제 단톡방에 주부들 모인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뭐 나는 여기서 뭐 주유를 했는데 3일 만에 다 썼다. 뭐 정육점 가서 살 수 있다. 이런 서로 막 정보를 교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식료품비 외에도 문화나 교육이나 또 건강 이런 데도 다 쓸 수 있으니까 좀 잘 다양하게 써서 소비를 전체적으로 좀 진작시키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 만들면 다양한 필요할 것 업종의 같습니다. 내수 진작이 돼야 되니까. 네. 근데 빅데이터 상에서도 보니까 2위가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뭐 생활비라는 게 결국에는 뭐 식료품비 그다음에 공과금일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728위가 치킨하고 삼겹살이거든요. 이거 좀 사 먹겠다는 분들 외식하겠다. 계시고. 그렇죠. 선불카드나 상품권이라는 연관어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기부라는 키워드가 연관어 4위여서 뭐 기부를 하겠다는 사람은 저는 주변에서 못 봤습니다만 어쨌든 기부와 관련된 이야기도 꾸준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전민기 팀장이 그 기부 관련된 숫자를 가져왔다고요? 네, 그 20인데요. 20. 네, 지난 4월 24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기부 관련 수령 거부 의사가 이제 20%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 주어도 나는 안 받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20%? 네. 그리고 최근 나온 한국 기부 지수가 OECD 중에서 또 20이 둘 다 20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부 지수 순위부터 좀 보면은 그 중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기부하는 문화가 아직은 좀 잘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령 거부 의사 20%인데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면서도 기부도 하겠다라는 응답은 10.2%, 반대하고 돈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은 10.1%. 이게 합해서 20%니까 이 안에서 찬반이 정확히 반으로 또 나뉘는 재밌는 그런 이 현상이 숫자 보니까 나타났어요. 예전에 8대2 사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그 2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네요. 그러네요. 예. 이것도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의 30%는 원래 안 주려고 하다가 네. 다 주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한 20%는 조사상 나는 안 받겠다. 그렇습니다. 뭐 큰 차이 없네요. 여기가 보면 안 받겠다도 긍정에 안 받겠다 있고 부정에 안 받겠다 네, 있는 그렇게 그게 딱 나뉘고 반반으로 있고요. 나뉘면 재밌더라고요. 그 빅데이터 상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그 전에 좀 더 지배적으로 의견 받았던 게 사실은 전 국민보다는 예. 좀 이렇게 뭐 하위 그렇죠. 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는데 예. 일단 지급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긍정 비율이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지급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그 전체 국민이 다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찬성을 하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기부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등 떠밀려서 하는 분위기도 사회적으로 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좀 SNS 통해서는 뭐 기부 챌린지라든지 이런 형태로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발적 기부를 정부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이 기부가 예. 바로 이제 실직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금 네. 이런 데에 쓰이게 되거든요. 네네네. 상당히 좀 소중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럼요. 어디에 쓰이는지에 그럼요.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고용지원금 이런 데 이제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 기부 감성어 긍부정 비율이 57.4 대 24.1. 물론 긍정 감성어 비율이 부정의 2배로 높은 높아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지급에 대해서는 64.2 대 18.3이기 때문에 한 7%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기부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약간은 좀 부정적인 마음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은영 소장 그다음 꼽아온 숫자. 예, 저는 33%를 뽑아왔는데요. 이게 지금 갤럽 정기조사에 나온 60대 정당 지지율 중에서 그 60대가 통합당을 지지하는 숫자예요. 제가 이걸 왜 뽑아왔냐면 60대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37%가 나왔거든요. 정말요? 예, 그래서 이게 60대는 원래 이제 보수적인 태도가 확고한 세대고 잘 예. 바뀌지가 않는 이게 세대인데. 60대 이상이죠. 그렇죠. 60대 이상. 60대 이상의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앞섰다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숫자를 좀 갈 때까지 갔군요. 의미 있게 뽑아왔고요. 원래 2층은 민주당을 거의 지지를 안 해요. 지지율도 한 10%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 인식의 터닝 포인트가 왜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일단 그냥 제가 여기 그 이번 같은 조사에 나온 그 다른 문항을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에 굉장히 높았고 통합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음에도 이 60대가 민주당을 더 지지한 이유는 그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한 이유를 보니까 코로나 대처가 58% 나왔어요. 예, 이게 자유응답으로 이제 받은 건데, 예.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대처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데 소수 의견으로 보면 안전사고 대처를 잘해서 또 안정감 있게 운영해서 나라가 조용해서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흐름으로 좀 간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총선에서 참패했는데 비대위도 하나 못 만들고 내부에서 맨날 서로 싸우고 그러니 뭐 누가 지지하겠어요 미래통합당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60대도 사실 지금 노인 세대라고 볼 수가 없는 세대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70대와 60대, 80대 이것도 이제 10세 구간으로 끊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과연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빅데이터 연구안은 어떻게 돼요? 지금 1위가 곽상도 의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단장 맡으면서 언론에서 좀 언급이 됐고, 그 다음에 2위가 N번방인데 이것도 곽상도 의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N번방 방지법에 반대 유일하게 한 표 던졌잖아요. 그리고 그 3, 4, 5위, 그 다음에 8, 9위가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서 태영호 의원, 지성호 의원이 이제 했던. 이게 또 다 부정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 맞습니다. 좀 헛발질 많이 했어요. 가짜뉴스 헛발질. 그 다음에 이제 6, 7위가 김종인 비대위이기 때문에 역시나 또 비대위 만들지 못한,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다 그래서 부정적인 지금 비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키워드들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긍부정 비율 보면 55.9가 이제 부정 비율인데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부정 비율이 56.9%인데 사실 그럼 그전엔 어떨까 궁금해서 봤더니 미래통합당 이전 자유한국당 시절 1년도 부정비율이 67.6%더라고요. 2년 전 보니까 20% 초중반이니까 그나마도 지금 계속 나빠지는 그런 추세에 알겠어요.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사람들 좀 눈여겨 잘 들어야 돼요. 자, 전민기 팀장 다음 숫자는 뭘 꼽아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64라는 숫자를 가져와 봤습니다. 9주 연속 상승하면서 60%대 중반으로 올랐다는 어디가 한 조사죠? 그 갤럽의 조사고요. 한국갤럽 조금 전 소개했던 거고요. 예. 일주일 전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요. 부정평가 4%포인트 내린 26%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2018년 10월 둘째 주 65%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4년 차 맞았던 5년 단임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최고였던 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47%였으니까 월등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후 코로나19 대처가 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긍정 비율도 빅데이터 상에서 42%인데 이거 사실은 그렇게 안 높아 보이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50% 넘은 적이 없는데 네. 그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48.7% 긍정 비율 이후에는 거의 좀 최대치여서 뭐 어쨌든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빅데이터 상에서도 이렇게 읽혀지고 이 있습니다. 갤럽은 갤럽은 정기조사인데 28일 날 29일 날 실시가 되고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예.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이게 지난달 예. 28, 29일. 그렇죠. 근데 64% 상승한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밴드웨건 효과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전국민 고용보험을 공론화하면서 예. 경제로 관심을 돌리는 그것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보면 취임 후 문 대통령이 긍정비율을 올리는 이슈들이 북한 재난 위기라는 키워드고요. 이제 부정비율 올리는 이슈가 이제 경제랑 조국 전 장관 아직까지도 언급되면서 조국 전 아직도 부정비율 좀 올리고 있거든요. 예. 지난 1년 동안에 보면은 긍정비율이 한 35.3이었으니까 거의 한 7, 8% 정도 올라 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주 전인가 이은영 소장이 문 대통령 지지도 70 넘을 수 있을까 이런 말 했었잖아요. 네, 네. 갈 저는 수도 있을 것 그 얘기 들을 때는 에이 무슨 70 그랬는데 지금 뭐 64라니까 뭐 멀지 않네요. 예. 참. 특히 지금 아까도 이제 60대 이상층에서 지금 인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 TK 무당층에서 예전에는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가 더 높았어요. 훨씬 최대한 40%까지도 높았는데 이게 지금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좀 더 이제 이 층이 계속 긍정으로 바뀌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코로나가 다시 좀 뭐 재확산 이런 거 없이 잘 가야 대통령 지지율도 높아질 텐데 이건 그렇죠.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그렇죠. 위해서 예. 일단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참. 자, 그리고 오늘 가정의 달 또 어린이날이라서 좀 특집 조사 결과로 이은영 소장께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게 이제 부모님에 대한 부양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6,331가구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찬반으로 물었는데 반대가 41%, 찬성이 23%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꼭 있는 건 아니다. 반대가 41%라서 훨씬 높네요. 예.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 반대에는 이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반대한다는 의견도 여기 섞일 수 있다고 좀 그렇군요. 보여지거든요. 예. 자녀 세대에게만 물어본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고 35.7%였는데 사실 이제 저는 50대 세대이기 때문에 전 당연히 찬성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제 찬성 반대 안 한다, 찬성 다 합쳐도 55%예요. 예. 반대가 좀 많긴 많아서 예. 부모님 세대가 자녀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는 의식도 여기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자녀가 우리를 봉양하는 거를 기대조차 안 한다. 그런 거죠. 좀 너무 그렇죠. 네거티브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근데 오히려 와서 손 벌리지나 말아라. 뭐 그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저희 있죠.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아무튼 숫자상으로는 좀 확실히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거죠. 보이네요. 네네. 한 세대 전에만 조사했어도 이게 거꾸로 부모 모실 나왔을 책임 것 같아요. 자녀에게 있다? 찬성이 당연하지가 한 80%. 한 세대 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네. 참 세대 변화가 확실히 있군요. 그다음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떤 네. 선물이 좋은가? 네, 이거 항상 화제거리잖아요. 그렇죠. 빅데이터 상에서 언급량으로만 따져봤을 때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1위가 장난감이 좀 포괄적입니다. 장난감. 2위가 요즘 자전거, 장난감? 3위가 인형, 4위가 옷, 킥보드, 가방, 자동차, 주방놀이, 로봇, 피규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 어버이날은 요즘에 이제 1위가 용돈 박스라고 해가지고 역시 현금. 네, 현금을 또 그냥 봉투에 담아드리긴 그러니까 원래 뭐 꽃다발하고 이렇게 같이 들이던지 했는데 이걸 박스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 안에 꽃다발 조금 넣고 꽃송이로 그다음에 돈을 이렇게 하나씩 말아요. 아 맞아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드리면 그게 용돈 박스예요? 예 기뻐하십니다. 이게 난 용돈 못 박스. 받아봤는데 아직. 아직 못 받아보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열었을 때 어쨌든 색깔이 좀 중요하긴 한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예. 그리고 3위가 이제 홍삼이고요. 2위가 뭐예요? 2위는 봉투인데 이것도 역시나 돈이죠. 봉투. 네. 그리고 6위가 상품권이니까 이제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현금으로 줘라 이렇게 저희 부모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안마기라든지 식물, 꽃, 에어프라이어기 이게 이런 진짜 거 좀 재밌네요. 나오고 왜 있습니다. 에어프라이기가 나왔을까? 예, 어르신들도 요거 좀 한번 저희 어머니도 한번 써보고 싶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어버이날 받기 싫은 선물도 분석해봤더니 이게 더 중요해요. 받기 싫은 거. 예, 그 부모님한테 책 선물하는 아이들, 자녀들이 있나 봐요. 1위가 책이었고요. 2위가 책이 싫대요. 싫으시대요. 예, 케이크. 근데 뭐 책 사이사이에도 또 돈을 꽂으면 달라지겠지만 3위는 꽃다발, 4위가 조화, 5위가 핸드폰인데 조화? 예, 그러니까 조화를 선물하는 좀 꽃인데 싸니까. 또 조화로 주는 참.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조화라면 더 형식적으로 좀 느껴져서 싫어하시고 핸드폰이라는 건 이제
좀 스마트 전자기기 같은 거 주면 예. 오히려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최신 폰 이런 거 사오는 거 하지 마라. 그렇죠. 이런 거네요. 네, 오히려 좀 화면 크고 잘 보이는 게 더 그러니까요. 좋으시다. 왜냐면 기능이 이제는 좀 중저가 스마트폰이어도 웬만한 건 다 당연하죠.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좀 예. 원하지 않고 계신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버이날 어른들이 받기 싫어하는 거 꼭 기억들 하세요. 예. 네. 그다음에 또 아이들은 이제 부정 키워드 중에 눈에 띄었던 게 차별이라는 단어였어요. 차별. 그러니까 뭐 동생이든 왜 형은 저거 주고 나는 이거 주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금액을 똑같이 정하고서 골라라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이런 차별감을 많이 느끼는 것 그런데 같아요. 네. 한 해는 중학생이고 한 해는 초등학생이면 그건 또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똑같이 주면 또 큰 애가 싫어한다고요. 그거는 이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얼마, 중학생부터는 얼마. 사실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요즘 아이들은 진짜 내가 차별받는 거 싫어한다.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들 보이기 때문에 그 공정사회 안에서는 부모님들도 아이들 차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되게 재밌네요, 진짜. 네. 자, 여론 숫자는 살아있다. 한국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두 분 수고하셨고, 두 분은 전민기 팀장은 지금 어린 아이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선물 사줬어요? 저는 그 게임기. 이미 사줬어요. 네네네. 이은영 소장은 고등학생이어가지고 이미 어린이는 고등학생이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네. 부모님한테 이제 네. 선물해드려야죠. 그리고 용돈 박스를 지금 드려야 될 것 준비하고 같아요. 있어요? 네. 노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빨강색으로 주황색? 주황색이 뭐지? 5,000원짜리입니까? 저기 노란색이구나. 아, 그래요? 노란색. 네네. 5만 원짜리로? 네, 예. 그거 상당히 많이 들 텐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10,000원이랑 좀 섞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야 되겠네요. 10,000원짜리 10개 하고 5만 이은영 원짜리. 소장 부모님 기대하세요. 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